와, 올라온다. 양망으로 올라오는 통발을 보고 기관장이 소리쳤다. 판수라제도 선장실에서 목을 빼고 내다봤다. 통발마다 검붉은 대왕문어가 들어있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선원도 난리났다. 와, 이게 무슨 사건이야? 나갔다 하면 만선으로 돌아오던 예전에도 없었던 기록적인 조항이었다. 빼앗는 검새 대왕문어들로 넘쳐났다. 두 사람이 올라온 대왕문어들을 그물망에 일일이 담는 것은 벅찼다. 키를 고정해놓고 판수라제가 가세했다. 그래도 양망 속도는 따라갈 수 없었다. 몸에 붙은 대왕문어를 떼어 그물망에 넣던 선원이 기관장에게 물었다. 그물망이 다 떨어졌는데 어쩌지요? 기관장이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머지는 그냥 물칸에 넣어버려. 그러면 대왕문어들끼리 싸울 텐데요. 죽으면 똥값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산 놈은 경매 넘기고 죽은 놈은 우리가 먹지 뭐. 기관장의 말에 신이 난 선원은 침부터 꼴깍 삼켰다. 한 마리에 돈이 얼만데 우리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판수라제는 선원의 입놀림을 보고 말뜻을 알아차렸다. 목을 빼고 말했다. 걱정 마라. 살았을 때 묵어보지 죽고 나면 대왕문어 할배라도 못 먹는다. 선원이 소리쳤다. 고맙습니다, 선장님. 4시간 넘게 걸려 양망은 끝났다. 통발 300개 중 한두 개만 빼고 거의 다 들었으니 모두 280마리는 됨직해 보였다. 선박 브리프 시계의 바늘이 두 눈금 올라가 있었다. 손가락을 꼽아보던 판수라제가 기관장에게 물었다. 아따, 어지러워 계산은 못하겠다. 오늘 잡은 게 얼마나 되는기요? 기관장이 전자계산기를 두드린 후 말했다. 어림잡아도 이런 배에 3척은 사겠습니다. 멋이라고? 판수라제의 고함소리에 기관장이 멀찌감치 물러나며 터덜댔다. 아유, 내 코 막 터지겠어요. 판수라제는 기분 좋게 항구를 향해 배를 돌리려고 클러치를 넣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배가 심하게 출렁댔다. 선원이 소리쳤다. 선장님, 파도 와요. 기관장과 판수라제가 동시에 바라본 곳에 산더미만한 파도가 어둠 속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판수라제의 배는 하늘 높이 떠올랐다. 파도에 묻혀 곤두박질 치는 배 위에 붉은 빛까지 쏟아졌다. 판수라제가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위험하다. 배는 내가 맡을 테니 얼른 선실로 들어가서. 잠깐 사이에 바람과 비는 폭풍으로 바뀌었다. 노련한 뱃사람도 갑판에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선실로 들어간 직후 거대한 파도 속에서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 불빛은 차츰 선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간단만큼은 당할 사람 없는 판수라제도 당황했다. 바다에서 처음 겪어보는 야릇한 불빛을 향해 판수라제가 서치라이트를 켰다. 바닷속에서 일렁거리던 붉은 불빛이 거의 선수에 닿자 불빛 속에서 발판 달린 이무기 같은 긴 다리가 올라왔다. 선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걱정되어 다시 나온 기관장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왕문어다! 문어잡이 40년의 기관장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기관장의 외침에 선원도 기어 나왔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놀라 입도 열지 못했다. 선수를 기어오른 커다란 다리는 2개, 3개로 늘어났다. 구미에 서 있던 선원이 소리쳤다. 뒤에도 있습니다. 기관장이 뒤돌아봤을 때 구미의 갑판에도 4개의 커다란 다리가 꿈틀대고 있었다. 배가 중력을 잃고 좌우로 기웃덩거렸다. 판수라제가 소리쳤다. 도끼로 잘라! 어서! 판수라제의 고함소리에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이 선장실 입구에 비치해 둔 비상도끼를 뽑아들었다. 갑판 위에서 꿈틀대는 다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도끼로 괴물문어의 다리를 내리치기 전에 커다란 문어 대가리가 갑판으로 쑥 올라왔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에드블런 크기의 대가리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판수라제도 너무 놀라 잡고 있던 키를 놓쳐버렸다. 괴물문의 다리를 자르려고 비실비실 걸어가던 두 사람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눈에 붉은 불을 켠 괴물문어가 입을 벌리고 흉측한 이빨을 드러냈다. 입속에서 드러난 8개의 이빨은 마치 삼지창이나 벌목톱 같아서 물리면 사지가 절단될 것 같았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송충이처럼 기어대들어온 기관장과 선원이 선장실의 문을 잠갔다. 세 사람은 완전히 넋이 가판을 휘젓고 다니는 문의 다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뜯어 제끼는 8개의 다리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선체로 오줌을 싸며 선원이 울부짖었다. 아이고 여왕님, 제발 목숨을 살려주세요. 다시는 문을 안 잡겠습니다. 파도가 선장실 윈도를 덮쳤다. 문의 발판이 파도와 함께 윈도 브러쉬를 쓸어가 버렸다. 비바람 속에서 문어 대가리가 선장실 윈도 앞에 불쑥 나타났다. 더 강렬한 붉은 빛을 발산하며 선장실을 노려보던 문어가 크게 입을 벌렸다. 기관장은 본능적으로 두 팔로 얼굴을 가렸지만 판수라지는 침착하게 괴물 문어를 마주 노려봤다. 문어가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8개의 이빨로 선장실의 윈도를 내리찍었다. 광물성 엄도 내지 않고 윈도 유리는 박살나버렸다. 비바람과 파도가 거칠게 들이쳤다. 문어의 거대한 빨판이 선장실 안으로 꿈틀대며 들어왔다. 그 순간 이미 죽음을 직감한 판수라제는 문어를 향해 소리쳤다. 내 이놈,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나? 적산호 귀신도 때리잡은 내가 판수라제다. 판수라제의 호통에 요동치던 문어가 멈칫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기관장과 선원이 동시에 판수라제와 문어를 번갈아 쳐다봤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또 일어났다. 괴물 문어가 주춤한 사이 또 한 마리의 아주 작은 문어가 부서진 윈도를 통해 선장실을 들여다봤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어였다. 작은 문어가 눈을 반짝거렸다. 마치 판수라제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판수라제가 다시 한번 호통쳤다. 네 이놈, 병망덕한 놈아, 죽을 놈을 살려줬더니 악물하러 왔나, 나쁜 놈. 판수라제의 호통에 작은 문어머리가 윈도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괴물문어도 서서히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괴물문어가 사라진 후 판수라제와 기관장 그리고 선원은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평선에서 서서히 여명이 시작됐다. 바람도 먹고 비도 그쳤다. 다시 바다는 고요해지고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세 사람은 선장실에서 나와 배의 이곳저곳을 훑어봤다. 선수를 둘러보던 선원이 소리쳤다. 우리 문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판수라제와 기관장이 달려갔다. 선수의 대형 물칸을 가득 채웠던 왕대왕 문어는 한 마리도 없고 왕대왕 문어를 담았던 비닐망만 너덜너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선원이 후미에서 또 소리쳤다. 여기 몇 마리 있습니다. 판수라제와 기관장이 달려갔을 때 죽은 대형 문어를 들고 선원이 씩 웃었다. 이것만 해도 기름값은 나올 겁니다. 기관장이 핀잔했다. 지금 웃음이 나오나? 판수라제는 아무 말 없이 선장실로 돌아와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담배는 흠씬 물에 젖어 있었다. 담배갑을 주먹으로 움켜 비틀며 괴물문어와 새끼문어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네가 그래도 못된 인간보다 10배는 낫다. 무한댁이 잔뜩 움츠렸던 어깨를 폈다. 그런 미물도 은혜를 아는디 어찌 사람은 모지기만 할까잉? 쓴 입맛을 다시며 시라가지매가 사랑마당을 둘러봤다. 내가 오늘은 밭에서 바로 온다고 빈손으로 왔는데 누가 아재 입 다실 거 가온 거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판수라제가 말했다. 걔 안타.
대신에 누가 찬물이나 한 사발 떴나? 지가 갔다 오고 있습니다. 사랑마루에 겉에 앉아있던 돌출이가 뻘떡 일어섰다. 무슨 일이고? 지가 우물 들라고 두레박을 내리는데 누가 두레박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판수라제가 끌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말 안 해줬구나. 두레박줄 고친다면서 깜빡했다. 곱창한 투로 질레내가 물었다. 내일은 지가요 장에 가서 파전하고 막걸리 사오고시오. 근데요 또 먹고. 내일은 무슨 이야기예요? 판수라제가 수염도 없는 턱을 쓰다듬으며 돌추리를 빗대 대답했다. 요새 계속 귀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자도 심약해졌는갑다. 그러니까 내일은 효부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어떠소? 효부라고 예? 남의 댁의 물음에 판수라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산삼 이야기제 동산 말이다.